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 중에 23명 중에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거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한 2천여 명.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이제 23명 정도만 이제 꼽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3명이나 이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신고도 안 돼 있고. 자,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1세기에 투명인간, 유령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 국민이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혼하고 출산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가장 축복받을 일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제도적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그 딸과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출생 직후에 엄마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본인 출생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사체를 비롯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2018년과 19년에 연이어서 이와 같은 그 무도한 일을 해버렸다는 것을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례보다는 지금 전후 상황을 봤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낮은 이른바 영아 살해 및 그 사체 유기죄가 처벌로 적용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수원에서 영아 2명이 친모가 이제 출산을 하고 곧바로 아기들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왔거든요. 왜 냉장고에 넣은 걸까요? 사실 은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이미 키우고 있던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2살 딸, 10살 아들, 그리고 또 8살, 그러니까 각각 2살 터울의 아이들 3명이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출산하게 된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이 2018년생, 19년생이거든요. 연년생으로 낳고 바로 낳은 직후에 살해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해봤더니 차상위 계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지만 전면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냉장고에 이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가족들이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현장에 나가봤던 경찰들 말에 따르면 그 집에 냉장고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몰랐다. 글쎄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질 않는데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남편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몰랐다는 것은 살해하는 것을 몰랐는 것이지 부인이 출산하러 가는데 출산이 아닌 낙태하러 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라고 그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만 아빠가 될 사람으로서는 낙태든 아니면은 그와 같은 살해 행위를 막아야 될 이른바 형법상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영아 살해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남편,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와 같은 그 영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이 아이를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하러 간다?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가 됩니까? 결국 낙태하러 간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아이에 대해서 출산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묵인 내지 용인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결국 그와 같은 살해를 막아야 될
법적 의무와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그 사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영아살인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 셋을 지금 아빠로서는 그 기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도 실무상 엄마는 구속하더라도 아빠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라도 이 아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뭐 낙태가 됐든 출산이 됐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가서 하지는 않았을 테고. 사실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이와 같은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남편의 어떤 변명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는 어렵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은 예. 자기의 아이가 아니란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국과수에 그 사체를 보내서 DNA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부의 아이인지 아니면은 또 제3자의 아이인지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고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점에서는 부부의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아빠에 대한 그 보증인적 지위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하고 아이를 길러야 될 법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무를 무단히 방기하고 낙태하러 간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남 창원에서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됐어요. 이게 참 심각한 게요. 이게 예.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 적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예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중에 1%, 23명, 그나마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명의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2명은 지금 짚어주신 수원에서 있었던 예. 일이고요. 이 1명은 지금 말씀 주신 창원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는 76일 태어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네. 사망했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였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고요. 사망의 경위를 살펴봤더니 아이를 두고 굉장히 장시간 외출을 하기도 했고요. 아이가 분유를 계속 토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이 이 어떤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게 생업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예.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또 수사로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미신고된 아동들 네. 2,000명이 넘는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 2,000명을 다 일일이 찾아보겠다고 하거든요. 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2,000명이란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고 병원에 하면 출산하면은 바로 아이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방 접종은 분명히 한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출생 신고했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백서가 있어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그 어떤 대책이 나오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양식이 넘쳐나는 사회에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는 이런 모습은 정말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그 21세기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이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그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미혼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훨씬 더 지원을 높여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도적인 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허점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 의무화했다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끝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다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95% 이상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럼 병원은 출산 사실을 인지를 해요.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이 비형 감염 접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부여되기 이전이라 1년에 그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번호는 있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없는 애들이 2,000명 넘게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상하구나라고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오히려 이용하지 않고 임신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또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